이 철책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지금부터 탈북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탈북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왜 저 불빛은 저렇게 따뜻해 보일까? 저기엔 뭐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철책 너머로 희미하게 번지는 남쪽 마을의 불빛, 전방 통신병 리언하는 초소 창문에 기댄 채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겨울밤 공기는 날카로웠고 철책선 위로 걸린 철조망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러나 그곳은 그녀가 평생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배치 첫날부터 이 감정은 시작되었다. 남쪽의 불빛들은 규칙적이지 않았다. 어떤 집은 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떤 곳은 일찍 어두워졌다. 저마다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연하가 살아온 마을은 달랐다. 모든 집이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전기조차 배급처럼 주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다. 검은 가루가 폐에 쌓여가며 살아가는 사람. 어머니는 병약했다. 약을 구하기 어려웠고 병원은 멀었다. 연하는 어릴 적 교사가 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하지만 집안 형편은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군에 지원하면 가족에게 배급이 더 주어진다는 말에 그녀는 21살에 입대했다. 초소화는 좁고 습했다. 낡은 난로 하나가 간신히 추위를 막아주었다. 연하는 통신 장비 앞에 앉아 정해진 시간마다 보고를 올렸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그런데 오늘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부러움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궁금증.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꿈을 꿀까 저들도 나처럼 밤에 잠 못 이루며 무언가를 바라볼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이런 질문을 품는 것조차 금지된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통신기 앞으로 돌아가 헤드셋을 썼다 하지만 창밖에 그 빛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다.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조국인가, 체제인가, 아니면 그저 생존인가. 답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다. 철책 너머의 따뜻한 불빛은 그날 밤 내내 꺼지지 않았다. 연하 역시 잠들지 못했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남측 초소가 보였다. 연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임무였다. 쌍안경을 통해 보이는 초소는 북측보다 깔끔해 보였다. 페인트 칠도 새 것 같았고 안테나도 더 높았다. 그날 아침 연하가 렌즈를 조정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남측 초소의 병사 하나가 망원경을 들고 이쪽을 향했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연하의 숨이 멎었다. 거리상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위협적인 몸짓 대신 그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연하는 황급히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뭐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함정인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위험한 생각이야. 나는 군인이다. 저쪽도 군인이다 하지만 다음 날 연하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남측 초소의 그 병사는 또다시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철책 아래 중립지대 쪽에 작은 흰 천 조각이 놓여 있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눌러놓은 것 같았다. 연하는 순찰 중 그것을 발견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천 안에는 비닐에 싼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다. 오늘 하늘이 참 맑네요. 한글로 쓰인 짧은 문장. 연하는 종이를 주머니에 재빨리 숨겼다. 누가 볼까 두려웠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가? 남측 병사가 편지를 보낸 것인가? 왜 무슨 의도로? 그날 밤 연하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쳐보았다. 글씨는 정갈했다. 위협적인 내용도 선동적인 말도 없었다. 그저 날씨에 대한 평범한 문장.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연하를 흔들었다. 저쪽에도 날씨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연하의 심장은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감정에 반응했다. 두려움과 호기심,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침낭 밑에 숨겼다. 하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망원경을 다시 들었다. 남측 병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연하는 당황스러워 렌즈에서 눈을 떼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연하는 사흘밤을 고민했다. 답장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쓴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작은 종이를 꺼내 연필을 들었다. 하늘은 여기서도 맑습니다. 그리고 본명 대신 봄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왜 봄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저 따뜻한 단어가 필요했다. 연하는 종이를 비닐에 싸서 천에 감쌌다. 그날 밤 순찰 중 중립지대 가까운 곳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틀 후 답장이 왔다. 저는 바다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도 하늘이 맑았어요. 당신은 어디서 자랐나요? 마이너스. 도윤. 그는 자신을 한도윤이라고 소개했다. 연하는 강가에서 자랐다고 답했다. 어릴 적 종이배를 접어 띄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썼다. 배는 항상 떠내려갔지만 언젠가 바다까지 닿을 거라고 믿었다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날씨, 계절, 어린 시절 이야기. 도윤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이야기를 했고
연하는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어드리던 기억을 나눴다. 서로의 삶은 달랐지만 그 안의 감정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동료 병사 차미옥이 연하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미옥은 나이가 더 많았고 경험도 많았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연하가 순찰에서 돌아왔을 때 미옥이 물었다. 요즘 표정이 다르던데. 연하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런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옥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연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편지를 쓸 때도, 숨길 때도, 읽을 때도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그럼에도 편지는 계속되었다. 도윤은 연하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상이 철책 너머에도 존재한다는 것, 거기엔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 연하는 점점 두세 개 사이에서 흔들렸다. 충성과 감정, 의무와 자유. 그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편지 속에서 도윤이 물었다. 당신의 꿈은 뭔가요?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다.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도윤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연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늦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 그녀는 27이었고 군인이었고 북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도윤의 말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작은 빛을 비췄다. 연하에게 정갈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폐렴이 악화되었고 약이 부족하다고 했다. 연하는 즉시 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전방 배치 중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휴가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머니가 위독한데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연하는 상관에게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규정은 규정이었다. 그녀는 초소로 돌아와 벽에 머리를 기댔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남쪽에서 라디오 음악이 들려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멜로디, 경쾌한 리듬과 여성의 노랫소리. 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음악은 자유로웠다. 규칙도 명령도 없이 그저 흘러갔다. 연하는 속으로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 어머니를 볼 수도, 꿈을 이룰 수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는 삶. 이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연하의 충성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도윤에게 편지를 썼다. 요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믿었던 것들이 진짜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답장은 며칠 후에 왔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 말이 연하의 가슴을 찔렀다. 깨어난다는 것. 그녀는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 정해진 길을 걷고 정해진 말을 하고 정해진 생각을 하며 살아온 것이 잠이었을까?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철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남쪽의 불빛도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다른 삶, 다른 선택, 다른 미래.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다른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만약이라는 가정. 만약 내가 저 철책을 넘는다면. 만약 내가 남쪽으로 간다면.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두렵고도 설레었다. 미옥이 연하를 불렀다. 둘만 있는 막사한 미옥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내가 변했다. 연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킨 것인가? 편지를 봤나?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옥은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엔 그냥 공허했는데 요즘은 뭔가 생각하는 게 보여. 연하는 말문이 막혔다. 미옥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다. 나도 한때 그랬어. 뭔가 다른 삶을 꿈꿨지 하지만 결국 여기 남았지.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 미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연하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사람이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 미옥은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문을 나가기 전 그녀는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대신 조심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끝이야. 연하는 미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와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미옥은 왜 자신을 보호해주는 걸까? 동정심인가? 아니면 같은 고통을 아는 연대감인가?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감시의 눈은 미옥만이 아니었다. 정치 장교는 늘 병사들의 사상을 검열했고 익명의 보고는 일상이었다. 연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편지를 쓸 때도 최소한의 내용만 적었고 읽은 즉시 태워버렸다.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요즘 주변이 위험해요. 편지를 자주 못 쓸 것 같아요. 도윤의 답장은 빨리 왔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연하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연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다. 며칠 후 정치 장교가 초소를 순회했다. 그는 병사들의 일기를 검사하고 사상 점검을 했다. 연하는 평소처럼 모범적인 답변을 했다. 조국에 충성하고 혁명 정신을 지키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장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연하는 자신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었다. 마음은 이미 철책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도윤의 마지막 편지가 왔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지만 내용을 읽고 연하는 이해했다. 만약 언젠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 그때는 당신 이름을 직접 부르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든. 연하는 그 편지를 밤새 들고 있었다. 기다린다는 말, 언제까지든이라는 약속.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누군가 저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연하에게는 큰 의미였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대로 계속 편지만 주고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행동할 것인가. 연하는 고민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다. 실패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성공해도 가족을 두고 가야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딸이 떠나면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평생 이 초소에서, 이 철책 앞에서 명령만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꿈도 자유도 선택도 없이 그게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연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변화의 위험인가? 아니면 이대로 사는 것인가? 답은 명확했다. 연하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보고 싶었다. 다음 날 연하는 도윤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의 답장은 더 짧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그날부터 연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철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순찰 시간을 기록하고 안개가 짙은 날씨를 예측했다. 도윤과는 비상신호를 정했다. 흰 천이 아닌 빨간 천이 놓이면 준비가 된 것이다. 한 달이 걸렸다. 그동안 연하는 평소처럼 일했고 평소처럼 보고했고 평소처럼 생활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날이 정해졌다. 보름달이 뜨는 밤, 안개 예보가 있는 날. 연하는 빨간 천을 놓았다. 도윤도 같은 신호로 답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다. 연하는 평소처럼 초소에 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동료 병사는 막사에서 자고 있었고 다음 교대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았다. 연하는 손전등을 챙기고 철책을 향해 걸었다. 순찰이라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안개는 시야를 삼켰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철책의 사각지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지점, 초소에서 보이지 않는 각도. 연하는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연하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췄다. 철조망이 옷을 긁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조금씩 천천히 숨을 참으며 기어갔다. 중립지대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저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윤이었다. 그는 안개 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연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말은 없었다. 둘은 조용히 남쪽을 향해 걸었다. 안개는 그들을 감싸주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이다. 한참을 걸어 남측 철책에 도착했다. 도윤은 미리 열어둔 문을 가리켰다. 연하는 그 문을 통과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북의 군인이 아니었다. 리어나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봄이었다. 도윤은 연하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숲속 작은 대피소 거기서 둘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 물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리어나예요.
연꽃연 화알화. 저는 한도윤이에요. 도움도 은혜. 윤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름을 확인했다. 철책도 체제도 경계도 없는 그 순간 그들은 그저 두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연하는 남한에서 정착 지원을 받았다. 처음 몇 달은 적응이 어려웠다. 언어도 문화도 시스템도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도윤이 옆에 있었고 지원 단체들이 도왔다. 연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후 연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학과 드디어 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의실에 앉아 노트에 필기하는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졸업 후 연하는 강릉의 작은 대안학교에 취직했다. 새터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아이들은 연하처럼 경계를 넘어온 이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연하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푸른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도윤이 말했던 그 바다 자유로운 바다. 연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연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은 과거의 도윤이 연하에게 했던 말이었다. 이제 연하는 그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희망은 이어졌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학교로 찾아왔다. 둘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다. 연하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다. 연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공기, 자유로운 삶. 그녀는 이제 봄이 아니라 리연하로 살아갔다.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이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삶, 새로운 꿈. 철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연하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